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약물운전 문제를 비롯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요. 지난 2월이죠.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차를 몰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로 이제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진 상태인데요. 약물운전의 위험성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30대 여성이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포대교를 달리는 중에 다리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변도로에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쳐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운전자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약물병하고 일회용 주사기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죄, 마약류 관리법도 입건을 했고요. 약물을 제공한 의원하고 병원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 부실 등의 혐의도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연예인 이경구 씨 사건도 그분께서 공황장애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과 별도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복용하고 나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또 법률 지식을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운전 문제가 과거보다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좀 실제로 좀 어떻게 좀 많이 증가한 상태인가요? 2025년도에 그 마약하고요, 또 약물운전에 대해서 그 운전면허 취소되신 분들이 무려 237명입니다. 네.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하면은 45%가 증가가 했거든요. 네. 약물운전 교통사고 또한 증가됐는데 작년도에 75건입니다. 네. 전년도가 70건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 23년도에 비하면 그때는 그 24건인데 네. 지난년도에 비하면 무려 3배나 증가된 상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올해 강화가 돼서 4월 2일부터는 이제 더 깊이 있게 단속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 아마 많이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약물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좀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약물운전 좀 생소하게 좀 접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약물운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약물운전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 제 45조 그리고 148조 2항에서 약물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복용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음에도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를 네. 약물운전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위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위험성도 한번 짚어주시죠. 약물에는 이제 환각제하고요, 각성제 그리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그 두뇌가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판단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지럼증도 있고요. 또 이제 졸음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하신 분들이 또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운전 행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요. 마약을 하게 되면 위험해, 운전하면 안 돼 알고 있는데 이 약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해요. 네. 실제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그 약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우리 그 국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 운전자 또 보행자에게도 좀 위험이 있는 이 약물운전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운전하면 잘 모르시는데 어떤 약물들이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약물을 이렇게 그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물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네. 수면제에 있는 졸피뎀 성분이 있습니다. 네. 졸피뎀 약물이고요. 그리고 신경 안정제 중에서 디아제팜이라고
또는 이제 로라제팜이라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핵심이 이제 신경안정제 중에서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이 있고요. 네. 또 마취제가 있어요. 마취제 중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약물원제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진통제 중에서 모르핀이라든지 또 중추 신경제하고 식욕 억제에 그 사용되는 약물 중에서 펜터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약물들이 실제 약물을 복용하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해보는 이 감기약과 비염약도 좀 먹으면 좀 졸림을 좀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약물 운전에 좀 포함이 될까요? 그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가볍게 드시잖아요. 네네. 누구나 이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감기약이나 비염약 속에도 약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내가 이걸 먹어도 복용해도 운전 이상 없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물어보시지 않거나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운전하시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운전이 이제 저희 일상 속에서도 좀 쉽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성인 요건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했다 해가지고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보기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운전하면 안 돼. 그런 상태에 대한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운전한 행위의 차량이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포함되는 거고요. 네. 또 경찰 공무원이 측정에 요구했을 때 그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게 되면 처벌되는 겁니다. 네. 법원은 이제 처벌함에 있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그뭐 말씀드렸던 그 종류하고 또 투여양 그리고 투여 시점 또 이제 그리고 투여 방법 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나오고요. 또 약물에 대한 그 지속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 운전자의 상태 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를 종합해서 네. 이제 처벌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요. 유죄 증거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고 근데 유죄 증거를 하면 네. 그냥 음주단속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운전해가지고 일반인 신고하는 경우 등등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서 하차를 시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운전자의 눈을 보면서 네. 뭐 눈이 이상하다, 동공이 네네. 풀려 있다, 또 뭐 창백하다, 또 발음이 부정확하다, 뭐 팔에 뭐 이렇게 뭐 멍자국 있다든지 그리고 냄새가 나거든요. 네. 네. 약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운전에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합적으로 좀 살피시는 것 같은데 이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약물 운전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간이 시약으로 검사를 합니다. 간이 시약이요. 간이 키트가 있는데 그걸로 네. 이렇게 구강 내에다가 이렇게 타액을 묻혀가지고 간이 시약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양성이나 음성 반응이 구분이 되는데 네.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분을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피를 뽑는 겁니다. 체열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 운전자는 약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형사처벌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처벌이 되게 강해요. 네. 약물운전죄는 처벌이 음주운전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이번 4월 2일부터 개정된 약물운전죄 강화 규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네. 첫 번째 약물운전죄에 적발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되게 센 겁니다. 네.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약물운전죄를 처벌받으신 분이 이번에 또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하가 2년입니다. 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약물운전에 대한 의심을 가서 이렇게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 안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 거부를 한 걸로 행위가 돼가지고요. 네. 금방처럼 약물운전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도 처벌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음주운전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약물운전죄에 대한 처벌
그 규정을 아시고 정말 주의를 해야 될 네. 걸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말씀해 주신 음주운전이랑 사람들이 좀 여러분 시민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 반응 기준, 약물운전 반응 기준도 한번 음주운전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물운전죄는 그 레벨이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만 구분될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 양성 반응이 나온 운전자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 연구원에 보냅니다. 그 국립과학수 연구원에서는 그 레벨로 나오지 않고요. 네. 양성이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주 많은 양의 복용자와 조금 있는 양의 그 복용자가 같이 처벌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운전죄는 그래서 일단 양성만 나오게 되면 처벌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감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약물운전죄의 경우에는 이미 그 신고됐을 때 그 행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신고돼서 약물 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처벌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이 형사처벌 한번 살펴봤는데 또 이 운전면허 박탈 여부도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약물운전죄, 음주운전죄는 0.03부터 0.08까지는 100일 정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약물운전죄는 한 번 적발되면 그냥 취소해요. 아, 그리고 네. 1년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교통사고가 나서 약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처벌에 두려우니까 현장을 떠났다. 네. 그러면 그게 뺑소니지 않습니까? 네네. 약물운전 뺑소니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5년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확실히 처벌이 좀 뭐 형사처벌도 그렇고 운전면허 관련된 처벌도 확실히 높네요. 네. 네, 그럼 또 저희가 안전수칙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약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약물운전죄는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약물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약사분한테 내가 약을 처방받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곧장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네. 약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 지금 운전할 것인데 내가 이걸 복용하고 나서 언제 있다 운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약 봉지를 보셔야 돼. 네네. 약 봉지에 졸음을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낼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가 있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또 하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또 고령자분들께서는 약물을 조금만 복용하시더라도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물을 복용하셨다 그러면 그 운전을 안 하시는 것이 최소한 하루 이상 지나서 운전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혹시 정말로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 세워놓고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기자님 오늘 저희가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알아봤는데 또 시민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음주운전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봄 나들이철이잖아요. 경찰청에서도 좀 단속 강화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간에는 음주운전죄는 형법상 고의 사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은 정말 똑바로 운전하고 싶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본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 나는 겁니다. 네. 올해 3월부터 이제 행락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단속을 강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관할 거 없이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전날에 집안 행사가 있거나 뭐 친구 만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술을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드시고 나서 아침 6시, 7시에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네.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없도록 술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살펴볼게요. 또 최근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어르신들의 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충남에서 정말 고민되는 게 어르신들 교통사고예요. 네. 정말 많습니다. 또 충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네. 3월 26일 현재 네. 그 교통사고로 충남에서 사망하신 분이 총 39명입니다. 네. 39명. 근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 네. 고령자라고 칭하시는 분들께서
2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56%, 2명 중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겁니다. 네네. 이제 고령자분들께서 분명히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행 중에 사망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네. 보행 사망자가 총 12명인데, 올해 12명이 사망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고령자세요. 네. 그러니까 보행자의 그 위험성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3월 9일 날 오전 11시경에 보령시 대천동에서 그 시내버스 이제 승용차가 이제 이렇게 승용차 운전자가 이제 시내버스 들이받아가지고요. 네. 그 두 부부가 사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께서 옆에 부인을 이제 동승시키고 가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이제 결국은 이제 두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7월 17일 오후 5시 20분쯤 홍성군 장공변에서도요. 1톤 화물차가 이제 후진하면서 90대 여성을 또 사망케 했고요. 네. 또 3월 10일 날 아침 9시 50분쯤에는요. 당진시에 보면 합덕터미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83세 여성분께서 후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넓은 버스만 다녀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기사님 몰르신 겁니다. 네. 아울러서 2월 27일 날 오후 7시 30분에도요. 예산군 신안면에서 그 승용차가 이제 70대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케 했는데 네. 그 보행자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서 횡단하시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벌써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고령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남 지역의 좀 상황은 어떤가요? 충남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 시설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할 거 없이 네. 충남 지역은 되게 위험한 곳이다, 교통이 안 좋다라고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울러서 막 어두운 도로도 많고요, 횡단보도도 이제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보실 때 네. 충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교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네.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이제 사고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저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봄철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이 농번기입니다. 네. 이 관련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났고 작년에도 많이 났었는데 좀 발생 사례 좀 어떤가요?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농번기 철이잖아요. 네. 네, 경운기라든지 또 이렇게 사발이라든지 그 교통사고가 매우 높아요. 네. 작년도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작년도에 2월 26일 저녁 7시쯤에 네.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에서요. 1톤 봉고가 앞서가는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운기에 탑승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사망하셨어요. 네. 그리고 작년도 3월 5일 날 16시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서산시 운산면에서요. 경운기가 후진 중에 둔턱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경운기 후진하면서 둔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핸들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운기 운전하신 분이 무려 87세예요. 고령이시네요. 예, 그분이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밖에 깔려서 사망하셨고요. 또 3월 2일 날 오후 2시쯤에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에서요. 네. 77세 남성분께서 경운기에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후진을 하는 겁니다. 네. 아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후진하시면서 그 밖에 깔려 사망하셨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 또 경운기나 트랙터의 농기계는요. 마력이 되게 세요. 네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네. 본인들이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다.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나이가 드시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로 나오실 때 또 경운기 운전하실 때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경운기를 도로에 나와가지고 운전하실 때 신호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 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범칙금 발부가 되는 것이고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중과실 있잖아요. 10회 네. 중과실 처벌받는 겁니다. 네. 1년 농사 다 합의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나왔을 때는 정말 주의해서 네. 법규 잘 지켰으면 좋겠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도 세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져 가지고요.
예, 경운기가 넘어지잖아요. 네. 또는 운전자가 경운기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경운기가 혼자 계속 굴러가요. 그러면서 넘어져 있는 그 운전자를 이렇게 역과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계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 앞서 저희가 알아본 고령 운전자, 뭐 네. 실버카라고도 하죠. 예. 분들의 내용도 알아봤는데 이분들을 또 위한 안전운행 뭐 수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실버카가 이제 전동 휠체어가 이제 전동 그러니까 정확히 명칭이 보행 보조 우자차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요즘에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 회관 앞에 쭉 줄 서 있습니다. 아, 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걸 운전하시다가 사고 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마을 도로가 위험한 도로가 많아요. 네.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커브길이 있고 네. 또 녹록길을 다니시잖아요. 녹록길 옆에 농수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두운 도로에 그 위험한 상태다 보니까는 그쪽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빠져가지고요. 네.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네. 깜깜하니까. 그래서 사망해서 다음날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실버카에 대한 운전이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정말 조심 운전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농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두운 곳도 많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은 또 사고 난 직후에 발견이 어려워서 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또 충남경찰청에서도 교통안전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찰관들이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특히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에 네.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충남에는 충남교통문화협회가 또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반응을 하고 계시고 뭐 주의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또 말씀을 들으시면 금방 또 이렇게 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가지고 알아서 했는데 다음날 또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경운기라든지 또 오토바이 또 자전거라든지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것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충남에서도 그런데 고령자분들께서 자동차를 운전하십니다. 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페달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걸 페달 오조작이라고 그러는데 본인과 의사와 달리 실수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 가속페달을 밟기 때문에 큰 피해가 늘어나는 네. 겁니다. 혹시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요즘에 위험했었어 그러시면 운전을 졸업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본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는 진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도로를 횡단하시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이 아니고 평상시에 시장이라든지 또 어디 뭐 목욕탕이라든지 네. 또 은행이라든지 마을에 가실 때 그 도로를 넓은 도로 횡단하시는 거 정말 위험하시니까 절대 횡단보도로만 다니셔야 되고요. 네. 밤에는 밤에는 위험하니까 낮에만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 충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교통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거든요. 내 이웃의 일이고요. 도로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법규 지키셔야 됩니다. 보행자분은 도로 갓길로 또는 횡단보도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운전자분께서는 신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술 한 잔 마셔도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위험하시다 그러면은 내 일처럼 지금 위험하니까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운전하시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충남에서는 오늘 이후에 한 건도 그 아쉬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힘 모아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약물운전 주의, 또 고령운전자분들 안전 수칙, 그리고 음주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봄 나들이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